안녕하세요 기차리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아이언맨 1부터 엔드게임까지 수십 편의 영화가 나오면서 온갖 종류의 필살기가 등장했는데요. 리펄서 빔, 마인드 컨트롤, 포톤 블라스트, 빔 원반, 스톤 브레이커, 댄스 브레이크, 분신술, 현실 조작, 인스턴트 킬, 핑거 스냅, 그리고 로우 블로우까지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은 모두 등장한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사용되지 않았거나 아예 삭제되었던 기술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기술이 전투에서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설정만으로 남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인지와 배너의 영혼을 분리시켰던 에인션트 1의 궁극의 필살기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을 분리시키는 기술로서 직사기나 다름없지만 에인션트 1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캐실루스와 전투에서도 지형을 조작해 적을 끔살시키거나 미스틱 아치를 이용한 타격 위주로 전투를 이끌어 나갔으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정거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6탄전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이는 카마르타지 마법사들이 현실과 영적인 차원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승에서 적을 처리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가차없이 끔살시키는 것으로 보아 딱히 회유시킬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출 변형 동작으로 상대방의 이마에 손을 짚은 뒤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요. 컨셉 아트에는 스트레인지가 타노스에게 시전하는 설정도 존재했습니다. 6탄전은 타고나지만 마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격이 통했으리라 짐작되며, 시겁한 타노스는 스트레인지의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설정상으로 10조 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지만 실제 영화에서는 시리즈마다 능력의 편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스가르드인보다 먼저 탄생된 다크 엘프들은 볼 수 없는데요. 적들의 침공을 바로 코앞까지 닥친 후에서야 겨우 감지했으며, 로키가 마음만 먹는다면 헤임달의 눈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리거인이 아스가르드를 몰래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노스가 에이트리를 시켜 건틀렛을 만드는 중대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는지 토르나 다른 인물들에게 보고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키가 오딘을 몰아내고 혼란해진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망자 신세로 몰린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에테르와 접촉한 제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곧바로 토르에게 보고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의 부활이나 피난선을 찾아온 타노스의 움직임 또한 감지하지 못했는데요. 즉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수문장이었지만 다크 엘프와 타노스 그리고 헬라의 침공을 단 한 번도 미연에 방지한 적이 없었으며, 치열한 전투 상황이거나 도망자 신세로 몰린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 능력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 가장 나중에 공개된 스톤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아쉽게도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엔드게임이 끝난 후에도 소울스톤의 능력은 미지수로 남아있는데요. 인피니티 워에서 파워스톤과 함께 스트레인지의 분신술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단일 개체로서의 능력은 단 한 번도 발휘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식의 저주에 걸린 레드스컬은 스톤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울스톤의 진정한 자격이 주어졌던 호크아이는 레드스컬만큼 딱히 똑똑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이후 공개된 인터뷰에서 스파이더맨이 구출했던 듀렉스와 스터로드, 멘티스의 모습이 소울스톤을 사용한 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에인션트 1의 기술을 광역기로 시전 가능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미공개 컨셉 아트에서 공개되었던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술인데요. 실제로 스파이더맨이 가오갤을 구출하는 장면은 소울스톤 사용 후의 모습이었으며, 이어지는 씬에서 멘티스의 놀라운 능력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울스톤의 영향으로 영혼이 빠져나간, 즉 사망한 인물을 멘티스가 살릴 수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인지는 멘티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는 멘티스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듀렉스가 멘티스를 격려했던 것처럼 스파이더맨의 격려를 받은 뒤 더듬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듀렉스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후 스타로드와 네뷸라의 손을 잡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돌려놓게 되는데요.
실제로 에고와 타노스의 의식을 제어할 정도로 마인드 컨트롤적인 면에서는 완다와 함께 최고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서 만일 이 장면이 편집되지 않았더라면 멘티스의 평가가 훨씬 올라갔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그나로크에서 편집되었던 헬라의 무시무시한 기술 네크로소드 뿌리기입니다. MCU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서 수루트와 오딘의 몸통까지 박힐 정도로 칼 하나하나가 거의 즉사기나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공격입니다. 토르와 발키리조차 피하는데 급급했던 기술인데요. 이러한 공격을 수십 개나 뿌려대는 연출이 존재했었지만 본편에서는 하나씩 집어던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헬라이기 때문에 토르, 발키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편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슷하게나마 발키리 부대를 없앨 때 사용했던 기술의 기출 변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피니티워에서 편집된 기술 중 하나인 코로나 에너지입니다. 스페이스 스톤을 이용해 태양 주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로서 스트레인지의 미러 디멘션과 격돌하는 장면입니다. 연출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단연 수루트나 에고의 전투를 뛰어넘는 최고의 스케일인데요. 다만 스트레인지의 비중과 역할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라진 듯 해보입니다. 정말 가장 아쉽게 편집된 기술 중 하나로서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나 코로나의 위력은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투에서 등장하지 않거나 삭제되었던 기술들이었습니다.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만 쓰이거나 컨셉 아트 혹은 트레일러에만 존재했던 기술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히어로들의 밸런스와 분량 조절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너무 강력하거나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은 아쉽게 삭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봉될 이터널즈에서 또 어떤 기술들이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